올해 11월 5일 유엔 재해위험 감소 사무소에서는 세계 쓰나미 인식의 날 행사를 열었는데요. 유엔은 쓰나미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할 뿐 아니라 산업과 농업,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위협을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쓰나미가 어떤 피해를 가져오는지, 대응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쓰나미라는 용어는 이제 익숙한데요. 하지만 정의는 잘 모르는 것 같거든요. 먼저 설명부터 해주실까요? 우리나라에서 2009년에 개봉되었던 영화 해운대가 있었죠. 네. 이게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쓰나미의 무서움을 알게 해주었다고 저는 보는데요. 영화에서는 50m 높이의 해일이 시속 800km 속도로 부산을 덮치면서 10층이 넘는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등 도시가 완전히 파괴가 되죠. 자, 그럼 쓰나미란 무엇인지 좀 알아보죠. 쓰나미는 폭우로 밀려드는 파도라는 뜻의 일본 말입니다. 해안을 뜻하는 일본어 스와 파도의 나미가 합쳐진 말로서 지진 해일로 번역이 되는데요. 네. 쓰나미는 바다 밑에서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때 생깁니다. 지진으로 바다 밑바닥이 갈라지면 그 속으로 바닷물이 한꺼번에 몰려들게 되죠. 그러면 마치 연못에 우리가 돌을 던지면 물방울이 튀어오르는 것처럼 해수면이 일순간 높게 치솟게 되고요. 솟아오른 바닷물은 주변으로 밀려나갑니다. 밀려나가던 물결이 해안에 도착해서 더 이상 밀려갈 곳이 없어지면 파고가 높아지면서 해안을 덮치게 되죠. 바다에서 발생하는 기상현상 중에서 태풍, 엘니뇨와 더불어 강력한 해양기상 삼총사라고 할 수가 있지요. 네, 그 쓰나미 하면 일본에서 발생했던 약 12년, 1년 전에 발생했던 그 쓰나미가 기억이 나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얼마나 빠를까요? 일단 쓰나미 같은 경우는 수직 단층 운동에 의한 규모 한 6.3 이상의 지진이 발생을 했을 때인데요. 진원 깊이는 80km보다도 얕은 쪽입니다.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쓰나미의 규모와 속도는 물의 깊이와 관련이 있는데요. 수심이 깊을수록 쓰나미의 규모가 커지고 속도가 빨라집니다. 네. 예를 들어서 쓰나미가 수심 1000m에서 발생을 하면 시속 350km로 이동을 하고요. 수심이 2000km에서 발생한다면 시속 500km, 수심 3000m 지점에서 발생을 하면 시속 6620km로 아주 빠르게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화 해운대에서 쓰나미가 시속 800km로 몰려오려면 해저 지진이 적어도 수심 5000m 이상 깊은 곳에서 발생해야 합니다. 네. 해안에서는 산처럼 높이 솟아올라 공포의 벽처럼 다가오는 쓰나미지만 바다 한가운데서 쓰나미가 발생한 것을 알기가 힘듭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지진이 발생해서 쓰나미가 형성되면 그 강도가 아무리 커도 파장이 160km에 달하기 때문에 쓰나미의 파고는 바다 한가운데서는 고작 1m 정도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해안에 다가서면 이 깊이가 낮아지다 보니까 물결이 순식간에 높이 치솟아서 올라 무서운 기세로 해안을 덮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바다 한가운데에서는 큰 물결이지만 이제 해안가로 가면서 파고가 높아지면서 이제 위협이 된다 이런 말씀인데요. 자,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쓰나미에 의해서 발생한 그 피해 규모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까요? 1755년 11월에 이제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서 아주 그 규모 8.5에서 9 사이에 강력한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요. 네. 지진이 발생한 1시간 20분 후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왔고 쓰나미는 3파까지 리스본을 강타하면서 도시 전체가 파괴됐어요. 엄청난 문화재가 소실되었고요. 약 6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을 했고요. 포르투갈이 식민지 경쟁에서 밀려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온 쓰나미는 2004년 12월에 발생한 남아시아 대지진 때 발생을 했는데요. 규모 9.1에서 9.3의 초강력 해저 지진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해변에서 발생을 하면서 최대 50.9m의 초강력 쓰나미가 인근 해역을 덮쳤습니다. 예.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호주, 인도까지 영향을 주면서 22만 7천 명이 숨졌죠. 최근에 대형 쓰나미는 2011년 3월 11일에 일본 동북부 태평양 연안에서 규모 9.1의 거대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최대 40m 높이의 초대형 쓰나미를 불러오면서 1만 8천 명 이상의 사망 또는 실종자가 발생을 했고요. 쓰나미로 인해서 후쿠시마 1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되면서 방사능이 다량 누출되었었죠.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갖고 있고요. 네. 네. 그런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쓰나미가 우리나라에도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영화 해운대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초강력 이런 쓰나미가 나올 확률은 과학적으로 볼 때는 크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나라도 쓰나미 안전지대는 아니죠.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조선시대에도 울산에서 큰 파도가 12보까지 육지로 들락거렸다. 1643년 기록이고요. 철산 바닷물이 크게 넘치고 지진이 일어나 지붕의 기와가 모두 기울어졌다. 1668년 기록이고요. 강원도에서 해일로 표멸한 집이 많았다. 1702년 등의 기록들이 나옵니다. 또 수심이 2km나 되는 우리나라 동해안 지역은 지진이 잦은 일본에 인접해 있어서 쓰나미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1940년, 1964년, 1983년, 1993년 일본 근해에서 발생한 쓰나미로 동해안의 여러 지역이 아주 많은 피해를 입었었는데요. 1983년 일본 아키다에서 지진이 발생한 지 1시간 30분 후 동해를 거쳐서 강원도 삼척 임원항에 들이닥친 쓰나미로 인해서 1명 사망에 2명이 행방불명되었고요. 많은 선박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적도 있습니다. 만일 동해에서 지진이 발생을 한다면 영화처럼 거대 규모의 해일은 아닐지라도 동해안과 부산에 쓰나미가 덮칠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네, 마냥 남의 일처럼만 생각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쓰나미로부터 더 많은 피해를 받는 계층이나 성별도 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2023년 올해죠. 11월 5일에 열렸던 2023년 세계 쓰나미 인식의 날에 주제가 뭐였냐면 네. 회복력 있는 미래를 위한 불평등 퇴치였는데요. 어떻게 불평등이 특정 인구에게 쓰나미를 더 위험하게 만들고 쓰나미 여파가 어떻게 취약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과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쓰나미는 순식간에 마을 전체를 파괴하고 수십 년에 걸친 개발을 없앨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쓰나미의 영향은 고르지 않은 것이 가난한 사람들은 쓰나미의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쓰나미의 영향을 상당한 기간 받습니다. 그리고 더 큰 고통을 받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여성과 장애인들입니다. 네. 예를 들면 세계은행의 연구에 의하면 인도네시아의 4마을에서는 2004년 쓰나미로 인해서 남성보다 여성이 4배나 더 많이 사망을 했고요. 일본에서는 2011년에 쓰나미 이후에 장애인들이 인구의 7%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사망자의 거의 25%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주제가 회복력 있는 미래를 위해 불평등 퇴치였는데요. 재난에서 불평등을 퇴치하는 목적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자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앞서서 우리나라의 쓰나미, 거대 쓰나미가 올 가능성은 낮지만 그 일본에 있는 쓰나미로 동해안이 영향을 받은 적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쓰나미를 인지할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일단 일본 서해안에서 이제 규모 7 이상 정도의 지진이 보고가 되면은 약 1시간에서 2시간 후 동해안에 지진 해일이 도달합니다. 동해안 전역에 3에서 4m 정도의 쓰나미가 내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진 사실을 인지한다면 즉시 빨리 피해야만 합니다. 쓰나미는 물이 빠지는 것으로 시작되는 일도 있기 때문에 물이 갑자기 해안에서 빠져나가면 사전에 좀 대피를 해야 하고요. 만일 해안가에 있을 때 강한 진동을 느꼈을 경우에는 국지적인 쓰나미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약 2분에서 3분 이내에 쓰나미가 내습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고지대로 이동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동해상에서는 쓰나미를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대양에 있는 경우 지진의 일 경보가 발령되었거나 이를 인지했을 때는 항구로 복귀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쓰나미를 만났을 때 미처 대피할 시간이 부족하다면 일단은 구조가 단단한 철근과 콘크리트로 지은 가까운 건물에 4층 이상으로 올라가는 게 안전하고요. 섬에 있을 때는 반대쪽 해안이 더 강력한 쓰나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지진해일주의보는 한반도 주변 지역 등에서 규모 7.0 이상의 해저 지진이 발생을 해서 해일의 발생이 우려될 때고요. 지진해일경보는 한반도 주변 지역 등에서 규모 7.5 이상의 해저 지진이 발생을 해서 우리나라의 지진해일 피해가 예상될 때 발령이 됩니다. 네. 자,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 일이라고만 여기지 말고 특히나 동해 지역에서는 대응책을 마련해 둬야겠습니다. KB의 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